대표님, 스탑, 스탑!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지금 당장 그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거 당장 끄세요. 제가 진짜 아침 7시부터 대표님 책상 앞에서 커피 들고 서성인 거 아세요? 혹시나 어제 그 뉴스 보시고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면서 사고 치실까봐 제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1분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제 저녁 뉴스에 매지온 FDA 승인 초읽기 막 이런 헤드라인 드니까 바로 스마트폰 켜서 계좌 열고 예수금 확인하셨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다 털어놓으셔도 돼요. 제가 대표님 성격을 10년 넘게 봤는데 딱 느낌 오죠? 이거다, 인생 역전 가즈야 싶으셨죠? 근데요, 대표님, 그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하면 우리 회사 지금 한강 정모하는 겁니다. 그 번쩍번쩍한 뉴스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괜히 수석 비서겠습니까? 대표님 돈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오늘 제 월급값 제대로 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매지온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에 아주 들썩이는 걸까요?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소동의 발단은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이 약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 스토리부터 알아야 이 주식의 진짜 가치가 보이고 우리가 지금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대표님, 잠깐 눈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멋진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 집에 1층에서 2층으로 물을 쫙 하고 올려주는 수도 펌프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럼 대표님, 2층 화장실에서 샤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죠. 1층 주방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그걸 들고 낑낑대면서 계단을 한 칸 한 칸 직접 올라가야 돼요. 한 번 샤워하려면 계단을 10번은 오르내려야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 막히죠? 폰탄 환자분들의 심장이 바로 이 펌프 없는 집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2층에 해당하는 폐로 피를 콸콸 보내주는 펌프, 즉 우심실이 없이 태어난 분들이에요. 현대 의학 기술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수술은 해놨지만 평생을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늘 몸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쇠사슬을 감고 다니는 것처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 정상 심장은 펌프가 2개니까 정맥압이 아주 낮죠. 피가 경부 고속도로 1차선처럼 아주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폰탄 심장은 펌프가 없으니까 피를 억지로 밀어내야 해요. 비유하자면 좁아 터진 골목길에 거대한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압력이 정상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게 바로 몸 안에 장착된 소리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대표님. 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압력이 10년, 20년, 30년간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나 콩팥 같은 말랑말랑한 장기들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툭툭 때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멍들고 나중엔 붓고 결국엔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간이 충격을 못 이기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FALD라는 끔찍한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유데나필이라는 약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재밌는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유데나필이라는 성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힌트 드릴게요. 파란색 약. 맞습니다. 바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란 약, 비아그라와 사촌지간인 약입니다. 지금 대표님 표정 딱 보니까 아니, 김비서, 지금 장난해? 비아그라가 왜 심장약이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싶으시죠? 대표님 이거 진짜입니다. 원래 비아그라가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임상시험 중에 아주 우연히 다른 쪽으로 효과가 더 좋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매지온 주가를 저기 달나라까지 쏘아 올린 로켓 엔진의 정체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아까 펌프가 고장나서 피가 폐로 잘 못 가니까 폐로 가는 길이 꼭 명절 귀성길 정체 구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 유데나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꽉 막힌 2차선 국도를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시원하게 뻥 뚫린 왕복 8차선 신규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혈관을 그냥 확
덜 펴버려서 피가 펌프 없이도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폐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길이 넓어지니까 피가 쌩쌩 잘 흐르고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높은 압력이 풀리면서 그동안 고통받던 우리 불쌍한 장기들이 드디어 아이고 살겠다 하고 숨을 쉬게 되는 원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똑똑하신 대표님이 딱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에이, 김비서, 잠깐만. 근데 비아그라 특허 끝난 지가 언젠데? 폭지역 싸고 놀렸잖아. 그냥 그거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비싼 신약을 써? 역시 대표님. 제가 이 질문 기다렸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저 오늘 월급값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비아그라는요, 효과가 너무 짧아요. 진짜 반짝하고 끝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밥 먹듯이 챙겨 먹어야 해요. 아니,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환자들이 어떻게 알람까지 맞춰놓고 약을 챙겨 먹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반면에 시알리스는 또 문제가 뭐냐? 효과가 너무 길어요. 무슨 2박 3일 주말 여행처럼 약효가 길게 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만에 하나 환자 혈압이 뚝 떨어지는 응급 상황이 생겨도 약효가 너무 오래 가니까 의사들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 유데나필은 어떻습니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수프, 바로 골디락스 아닙니까? 하루 딱 2번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쭉 유지하면서도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처도 가능한, 이건 뭐 거의 폰탄 환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스포크 맞춤 정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감동적인 과학 이야기가 어떻게 수조 원짜리 돈 이야기로 바뀌는지 그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왜 이 메지온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미친 듯이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이 이야기 다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장담해요. 대표님, 이 숫자 좀 보세요. 5.7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5.7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5억 7천이 된 거예요. 와, 10배 오르는 주식을 10배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2만 5천 원 하던 주식이 17만 원을 훌쩍 넘었으니 초기에 용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쯤 얼마나 행복할까요? 솔직히 배 아파서 잠도 안 오네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메지온이 그냥 운 좋게 약 하나 잘 개발한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경영진들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진짜 영리하게 사업 구조를 짜놨습니다. 첫째, 이 약은 폰탄 환자 치료용으로는 우리만 팔 수 있다 하고 용도 특허라는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고요. 둘째, 미국 정부가 이건 희귀의약품이니까 앞으로 7.5년 동안은 다른 경쟁자들 절대 들어오지 마 하고 보호막까지 쳐줬습니다. 이건 뭐 거의 철옹성 둘레에 깊은 해자까지 파놓은 거죠.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다른 큰 제약사의 기술을 팔아서 수수료 찔끔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미국에서 약을 팔아서 이익을 전부 다 먹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표님,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가 막힌 떡볶이 레시피를 개발해서 미국 LA 한복판에 가게를 낸다고 쳐요. 이때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해서 매달 꼬박꼬박 로열티 떼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대표님 떡볶이라는 오리지널 브랜드를 만들어서 버는 돈을 100% 다 쓸어 담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메지온이 지금 바로 그 똑똑한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잘만 되면 최대 매출 1조 원 넘는다는 장밋빛 전망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자, 대표님,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당장 HTS 켜서 풀매스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가시죠? 잠깐만요. 스탑! 거기서 멈추세요. 제가 괜히 수석비서겠습니까? 이렇게 장밋빛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드리면 저는 월급 받을 자격이 없죠. 당장 잘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셜록 홈스가 된 심정으로 돋보기 들고 밤새 자료를 뒤지면서 찾아낸 아주 찜찜하고 미심쩍은 단서들이에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대표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투자 스토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고, 약은 환자를 위한 맞춤 정장이고, 사업 구조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다? 글쎄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는 종종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모든 의심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임상시험 퓨얼 1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면서부터입니다. 분명히 시험에 똑 떨어졌는데 회사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의 약효는 정말 좋은데요.
참가자 중에 운동 능력이 너무 좋은 슈퍼폰탄 환자들이 섞여 있어서 약효가 희석된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요. 자,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수학과외를 시켰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반 평균 점수가 별로 안 오른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건 과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는 전교 1등 때문에 평균 점수가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표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아주 뻔뻔하게 원래 공부 잘하던 슈퍼폰탄은 싹 빼고 성적이 오를 가승성이 높은 학생들만 쏙쏙 골라서 다시 시험을 본 게 바로 지금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퓨얼2라는 겁니다. 대표님, 뭔가 구린 냄새가 쏠쏠 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통계학자들이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데이터 드래징,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낚시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다 잡아요. 고등어, 오징어, 불가사리까지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했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린 다음에 보세요, 제가 돈만 잡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잘라보고 쪼개보고 붙여봐서 성공했다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소설 쓰기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거니까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는 목마른 사막 여행자에게 보이는 오아시스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적 신기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자료를 뒤지다가 마침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9. 대표님, 이 2.49라는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입니다. 매지온의 성공 신화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계적 기둥인데 제가 파헤쳐 보니까 이 기둥의 출처가 아주 수상합니다. 제가 이거 찾아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대표님. 잘 들어보세요. 이 2.49라는 표준 편차값이요. 매지온 임상 설계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흡연량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에도 똑같이 등장하고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미국의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수익률 보고서에도 이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대표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신약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계 수치가 마치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리포트 베끼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체불명의 숫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장밋빛 성공 스토리는 한순간에 와려를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적의 신약이라며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통계적 사기라며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딱 두 개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자,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 천국행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경우부터 보시죠. 임상 결과가 아주 깔끔하게 성공하고 FDA가 오케이, 승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으면서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 거죠. 주가는 뭐 지금보다 2배, 3배, 어쩌면 그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함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셀트리온 기억나세요? 신약 개발 성공하고 나서 공장 짓고 영업만 까느라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손 벌렸잖아요. 유상증자. 매지온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약 팔려면 영업사원 수백 명 뽑아야죠. TV 광고 때려야죠.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즉,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도 잠시 우리 주주들한테 대표님 사업자금 좀 더 내주세요 하는 유상증자라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지옥행 문이 열리는 경우는요. 임상 데이터가 이번에도 또 애매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건 FDA가 어이, 매지온, 이 2.49라는 숫자 출처가 이상한데 이거 해명 못하면 승인 못해줘. 처음부터 다시 해와. 하고 거절 편지 CRL을 팩스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통계적 신기루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주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폭락하는 건 1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그냥 대박 아니면 쪽박, 모원이면 도인 이유예요. 중간이란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이 가격에 새로 주식을 사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성공해서 100원을 벌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400원을 잃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대 수익보다 기대 손실이 4배나 더 큰 판이에요.
대표님, 카지노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게임은 안 합니다. 이런 판에 우리 회사의 소중한 돈을 베팅하시겠습니까? 최종 결제 도장은 결국 대표님의 몫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계산된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돌리다가 마지막에 내가 또 앉게 될지도 모르는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까?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블로그 링크에 요약본 저장해뒀습니다. 주식비서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대표님.